의정부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이 재소자를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폭행 사실은 교도소 내 CCTV에 그대로 담겼으며 책임자 4명은 즉시 직위 해제됐습니다. 최근 의정부 아파트와 헬스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지역 감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헬스장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정부 호화 화장실 논란에 대해 의정부시와 개인택시조합이 의정부역 화장실은 시민들의 민원으로 결정된 사안인 만큼 정치적 해석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계곡 불법 영업시설 철거 방침에 따라 불법 시설이 철거되면서 장흥 계곡이 시민 쉼터로 조성되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의정부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이 재소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관계자들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법무부와 의정부 교도소는 지난달 의정부 교도소에서 교도관 2명이 재소자 A씨를 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면회 온 가족에게 폭행 피해 사실을 알렸고 가족들이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책임자인 의정부 교도소 비소장과 해당 직원 2명, 보안과장 등 모두 4명에 대해 직위 해제 조치했습니다. 검찰은 의정부 교도소의 의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정부 아파트를 시작으로 헬스장까지 코로나가 확산했습니다. 이용객 중 3명이 확진됐고 방역당국은 헬스장 자체 방역을 문제로 지적했는데요. 확진자 발생 후 이루어진 방역당국의 대처에도 시민들의 불안이 일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헬스장입니다. 헬스장 이용객 중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감염은 N차까지 확산했습니다. 헬스장이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의정부의 헬스장에서는 운동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환기가 불충분해서 이후 헬스장 이용객 중 추가 확진자는 아직 없지만 불안은 여전합니다. 헬스장 종사자의 경우 모두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지만 이용객의 경우 유증상자만 검사 대상으로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CCTV로 확진자와의 접촉력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시간대 등 공통성을 두고 자가격리 조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확진자와 같은 시간에 헬스장을 이용한 경우에도 자가격리 조치는 없었습니다. 동시간대 운동을 했고 물을 같이 먹었을 수도 있고 화장실을 같이 이용했을 수도 있는데 왜 아니냐고 이렇게 좀 따졌었어요. 근데 보건소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CCTV로 확인해 봤는데 거기서 겹치지 않으면 그렇게 접촉자로 그게 판단이 안 된다고. 화장실과 탈의실 등 CCTV 사각지대가 있을 뿐 아니라 땀을 흘린 채 운동기구 등 시설을 공유하는 헬스장의 특성이 방역 대책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전달 받기로는 유증상자들만 모니터링하면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이제 판단하신 것 같아요. 경기도 감염병 조사팀 관계자는 접촉자 선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역학조사관의 판단이라며 정확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의정부시 보건소는 헬스장 종사자와 이용객 등 66명의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7일 밝혔습니다.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헬스장 이용객 중 일부는 자비를 들여 검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병 전담 조직을 신설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감염병 전담 조직 신설을 건의하고 인력과 예산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감염병 확산이 장기화될 경우 전문성 있는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감염병 전담 본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염병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세 번의 재난지원금 투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포천병원 근무 간호사와 접촉한 의료진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포천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의료원 포천병원 근무 간호사와 접촉한 의료진 80여 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았고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줄곧 이 병원과 기숙사에서 생활했습니다. 지난 3일에는 남양주에 있는 경북대학교 간호학과에 업무상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포천병원과 A씨의 기숙사에 대해 소독을 완료했습니다. 의정부 호화 화장실 논란에 대해 의정부시와 개인택시 운송조합이 반박하고 나서며 사업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민선 7기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의정부 여갑 공공화장실에 대한 예산 낭비 지적은 정치적인 음해라고 밝혔습니다. 안 시장은 여갑 화장실은 택시 운수 종사자와 시민들이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해 검토한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짓기 위해 예산이 투입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의정부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도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특정인이 화장실 건립 사업을 예산 낭비라며 비판하는 것은 민심을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의정부시는 의정부역 앞 공원에 6억여 원을 들여 공중화장실을 건립하겠다고 밝히면서 호화 화장실이라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양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장흥계곡이 시민공원으로 재탄생합니다. 양주시는 장흥계곡에 설치돼 있던 불법 영업시설을 지난해 모두 철거함에 따라 이곳에 시민 쉼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장흥계곡 시민환원 TF 추진단을 발족하고 중장기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흥계곡 시민공원에는 앞으로 60억 원이 투입돼 진입로를 확충하고 주차장을 추가하는 한편 음악회와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도 열 계획입니다. 경기도 의회가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단 선출을 마무리했습니다. 도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의장 선출 투표를 실시해 더불어민주당 장현국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장 의장은 재적 의원 140명 가운데 138명이 참여해 124명으로부터 표를 받아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부의장에는 민주당 진용복 의원과 문경희 의원이 각각 과반 득표를 얻어 선출됐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13일 상임위원장 12명을 뽑고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미군기지 반환을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을 상대로 항의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병용 시장은 7일 민선 7기 취임 2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미 이사단장과 한미연합사령관 등을 수차례 만나 미반환 미군기지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올해는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기지 반환에 힘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의정부 내 미반환 미군기지는 호원동 캠프 잭슨과 고산동 캠프 스탠리, 가능동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총 3곳입니다. 안 시장은 기지를 돌려받은 후에는 국가 주도로 기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일상의 평범한 즐거움을 점점 잃어가는 요즘인데요. 새로운 활력이 되어줄 것들을 찾아 나서 보면 어떨까요? 이슈메이커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의정부 문화재단이 오는 9일까지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의정부 문화예술 기획학교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오는 25일부터 매주 토요일 이론교육, 현장 실습, 1대1 멘토링, 워크숍 등으로 약 20회 교육이 진행되는데 교육비는 무료로 교육생에게 소액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이번 기회를 활용해 지역에서 문화기획자로 활동해보는 건 어떨까요? 집에만 머무는 일명 집콕 생활이 늘면서
신체 활동이 부족한 시기인데요. 연천군이 지역 주민의 걷기 생활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연동 건강 걷기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2019년 기준 연천군 걷기 실천율은 경기도 평균보다 17.1% 낮았는데요. 연천 군민이면 누구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워크온을 통해 참여할 수 있고 보행수 확인 및 보건의료원 담당자와의 상담이 동시 진행돼 건강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가운 여름 소식입니다. 포천 수박이 경매시장에 처음 등장한 건데요.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수확은 3차례에 걸쳐 오는 9월까지 이어질 계획입니다. 그동안 중부 지역에서 생산되어 온 수박이 경기 북부 지역에서 재배가 시작되면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농가에선 아직 만족할 수준의 당도가 아니라면서도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천 수박, 과연 어떤 맛일까요? 지금까지 우리 지역을 주목하게 만드는 이슈메이커들 만나봤습니다. 여름철이면 가족 단위 갯벌 체험객들이 늘어나는데요. 밀물에 고립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7일 새벽 0시 반쯤 부안 변산 해수욕장 인근에서 골뱅이를 잡던 50살 A씨가 밀물에 빠져 나오지 못하고 고립됐습니다. A씨는 다행히 주변 사람의 신고로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밤 11시쯤에는 충남 태안군 기지포 해수욕장에서도 어패를 잡던 4명이 짙은 안개로 방향을 잃었다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이처럼 밀물이 들어오는 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갯벌에 들어가거나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갯벌에서 어패를 잡다가 고립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서해안에는 갯벌 체험을 하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또 갯벌에서 어패를 잡으려는 사람도 늘어나면서 밀물 시간을 알지 못해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또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단체 여러 친구들이랑 같이 재미로도 오는 사람이 있고 또 가지라 캘라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많이들 다녔거든요. 우리 바위 두르근 어쩌면 앰프로 빨리 나오라고 가족들 전부 다 나오라고 그렇게 하고 달력을 떠들고 보면은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최근 3년간 전국 갯벌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136건으로 12명이 사망했습니다. 대부분 갯벌에서 어패를 잡다가 밀물에 고립되면서 발생하는 사고로 파악되면서 해경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해안은 조석 간만에 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물때하고 해양 날씨를 확인해야 하고 물이 들어오는 시간은 보통 성인 남성의 걸음보다도 2~3배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미리 무토로 나와서 안전하게 해루질을 잘 마치고 귀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귀를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은 갯벌에 들어갈 때는 휴대전화를 보관할 수 있는 방수팩과 호루라기를 착용해 위험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가급적 밤에는 갯벌에 들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양주시가 5만 2천여 톤의 불법 방치 폐기물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그동안 남면, 성수리 등 8곳에 방치됐던 폐기물 처리를 위해 총 26억 3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난해 11월부터 화재 발생 등 2차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불법 폐기물을 중심으로 행정 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7월 3일 기준 5만여 톤의 불법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재활용했습니다. 지난 3일 한 시민이 의정부 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익명으로 성금 2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기부자는 지금처럼 다들 힘든 시기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성금이 사용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정부 이동은 지난 겨울부터 쌀과 마스크 등 그동안 기탁된 기부금과 물품을 취약계층에게 전달했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